자,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알긴 알지만 행동으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메타 인지도 높이고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네. 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의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역할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 네. 거예요. 저도 남들한테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 자식은 너무 화가 나고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노력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연히 없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네.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그 성과라는 건 우리 아이가 노력해도 성과만큼 채워지진 않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단 노력을 하면 절대로 퇴보하진 않아요. 네. 예, 절대 퇴보하지 않고 네. 대신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대. 그렇죠, 네. 그렇죠.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네, 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티 내면 안 돼요. 실망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래 안 돼, 나 안 기대 안 해. 돼. 그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당연히 인내를 가지고 시켜주시되 꾸준히 네. 시켜주시되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죠. 티를 덜 내야죠. 네. 실망하더라도 티를 좀 덜 내고. 맞아요. 네. 우리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가 이제 기대를 좀 소박하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가 항상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잘하는 아이인데 또 오히려 또 기대를 낮게 보셔서 또. 왜냐면 저는 실제로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아이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얘는 영재급으로 똑똑해 보였어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키워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너무 행복한 네, 케이스긴 너무, 하네요. 그쵸.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네. 아이의 단점과 남의 아이의 장점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는 대답을 이렇게 하고 사실은 대답 잘하는 올바른 바르게 앉아있는 친구는 전체 학생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 단점만 보이고 그 한두 명이 전체의 평균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아이의 장점과 내 아이의 단점을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역할. 혹시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해요. 엄마가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을 역할을 못 해줘서 약한 건지 또는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나 인내가 약해서 부족한 건지 그럼 이런 경우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네네. 제일 좋아요. 네. 또는 우리 아이 수감각이 약한 건지 네. 그러니까 수학을 연산을 진도만 나가고 알고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이 감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빨리 판단해야겠네요. 그런 부분이 네네네. 있는 건 아닌지 네. 또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문제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닌지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걸 너무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닌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원인들을 좀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셔야 원인이 파악이 되거든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를 조금씩 그렇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잘 관찰해서 동기부여 시켜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선택과 집중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 자, 이번에는 로드맵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장기 로드맵 다시 한번 파일 올려드릴 텐데 내 아이 현 상태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평가 맨 마지막에 있는 학습지를 응용해 보신다든지 주변에 있는 커리가 확실한 학원 몇 군데 테스트를 봐서 우리 아이가 한 군데만 보셔도 안 돼요. 학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정도를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보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받은 레벨보다 조금은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현재 내 아이의 능력을 무시하고 남의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세워주시면 당연히 안 되죠. 내 아이의 능력을 파악한 다음 내 아이의 능력과 그리고 엄마가 가진 에너지, 현실적인 나의 여건을 잘 조화가 되는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엄마의 에너지, 현실적인 여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한 분이 막 19건, 20건 신청하신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엄마들 힘드시면 어떡하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있을 거니까 무리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들의 에너지 중요합니다. 번아웃 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공부량 설정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시기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계획은 다시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대신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도 계획이 없는 것보다 잘 지켜지니까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계획이 좀 바뀌었으면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잠깐만 요거 말씀드려볼까요? 연산 문제 풀고 나서 수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냐? 그리고 오답이 없으면 수 감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연산을 풀고 나서 그 연산과 관련된 교과에 보면 응용 문제가 있죠. 2자리 더하기 2자리를 했다고 해도 수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자릿수의 개념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단순히 2자리 더하기 2자리를 할 수 있어도 이게 10의 개수와 1의 개수의 구분이 확실한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조금 더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평가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사실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가장 좋은 교재가 응용연산이에요. 네, 응용연산이죠. 응용연산 같은 것에서 전부 다 풀리지 않더라도 한번 비슷한 그 난이도의 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 풀려보시면 확실히 보여요. 알 수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푼 건지 아니면 정말 수감각이 있어서 이해를 하고 푼 건지 구분이 확실히 되실 그래서 거예요. 기술적으로 연산을 푸는 것과 수감각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특히 연산이라면 응용연산 문제집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